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4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분주하게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트럼프의 당선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의 전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백악관에 복귀했는데요. 첫 번째 임기 때와 유사한 정책 방향을 내세우며 국정의 모토를 선포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웠는데요. 임기 내 모든 날 동안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이념을 앞세워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로 들리기도 하네요. 이와 관련한 취임식 발언들도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던데 트럼프의 정치 이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며 마가 이념과 상통하는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뜻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인데요. 이는 트럼프의 정치 구호이자 트럼프를 추종하는 지지층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 이른바 트리플 레드가 이루어졌다고도 하는데요. 트리플 레드 상태가 미국 정치 체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리플 레드는 미국의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의 세 가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레드 스윕을 달성한 정치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레드 스윕은 미국 공화당의 상징색인 레드와 특정 팀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하는 스포츠 용어 스윕을 합친 말인데요. 이렇게 공화당이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내각 또한 충성파 인사들로 구성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한 달 만에 공약의 절반 이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정부와 의회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군요. 트럼프가 임기 초반 2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4 미국 대선은 트럼프 총기 피격 사건, 민주당 후보 교체 등의 이슈들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2024 미국 대선의 배경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초 대선 레이스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였으나 바이든의 인지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 교체 여론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거 유세 도중 총기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죠. 트럼프의 매서운 기세와 함께 바이든의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민주당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지지율이 다시 접전을 이루는 듯 보였으나 결국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 것이군요. 여러 변수 속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고물가 시대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았는데요.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과 전쟁에 대응하는 방식을 크게 비판해 보수층의 지지를 굳혔습니다. 트럼프는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바이든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트럼프로 향한 것이군요. 그럼 여기서 2024 미국 대선 구도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해리스 후보가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주요 투표 결과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시민분께선 러스트벨트의 주요 투표 결과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러스트벨트는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쇠락한 미국 북동부와 북중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결과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준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러스트벨트는 트럼프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지역인데요.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에 열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민생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점이 평소 기득권에 의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렇군요. 블루칼라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일기 때부터 꾸준히 트럼프를 지지해온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기업 규제 면제,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우며 친기업, 반노동 기조를 보이면서도 노동계층을 고려하는 포퓰리즘적 행보를 취하며 주요 지지 기반을 놓치지 않는 것이네요. 기자님, 트럼프 반대층의 입장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 반대층은 대부분 트럼프의 강경한 보수 정책에 반감을 갖는 진보적 유권자들인데요. 특히 낙태권을 제한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석유의 시추를 확대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에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 지지층과 반대층의 논쟁에 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보수적인 정책들이 PC주의나 엘리트주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관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의 심각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이민 정책이나 제조업 회복 등 국익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지지층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트럼프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님? 맞아요. 트럼프는 정부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난했는데요. 이와 함께 느슨한 국경에 의한 마약 유입 등의 문제로 미국의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직접 권한으로서
의회의 판단 없이 빠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취임 이후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하며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다양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홍수 전략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아울러 DEI 정책을 폐기하는 등 PC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축출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트럼프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성을 생물학적 남성 여성으로 이원화하고 성전환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등 반 DEI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등에서 탈퇴하는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세, 무역 협상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안보 정책에 있어서 효과성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더 공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상 정책을 활용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한 방식으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를 높임으로 인해서 수출은 줄이고 대미 투자를 더욱더 유치하기 위한 그런 또 전략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더욱더 창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와 산업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하면서 일명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기 한 달 내내 관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발표해 세계 곳곳이 관세 전쟁 국면에 처했다고 들었어요. 네,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엔 25%, 중국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정책인 거죠. 그렇군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한 무역 조치라고도 하던데 국경 통제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에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이민 및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관세 시행을 한 달 유예받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한 것이군요. 이러한 관세 무기와 전략이 대미 수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클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 각국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를 공식화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겨냥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관세 부담이 커진다면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사를 보니 관세 정책뿐 아니라 국방비와 관련한 문제도 한국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앞으로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미국이 5년간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두고 당시 대선 후보이던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자님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외교의 중심국인 만큼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국제사회의 흐름이 변화하는 게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냉철하고도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서영, 기술에 제54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이채령, 진행에 제54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다빈,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서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4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